한국. 마침내 K-3 전차 생산. K-3 스텔스 전차 세계 1위 파괴력 독일 전차 개발 포기. 유럽 경악. 현대로템이 수소 연료 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차세대 전차 개발에 나섰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23일 사회 전반적인 친환경 요구에 맞춰 전차도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전동화를 연구하고 있다면서 완전 전동화에 이르기 전까지는 디젤 엔진과 수소 연료 전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ESG 추세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전차를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협력해 개발하고 있다면서 연구 로드맵에 따라 2040년경에 개발이 완료될 예상이라고 덧붙였다. 수소 연료 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차 개발에 착수한 것은 세계 최초다.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모터를 구동체계로 사용하면 급가속과 등판 능력 등 기동성이 개선되고 저소음 주행이 가능해져 은밀성도 한층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대로템이 K2 전차 차기 모델로 구상 중인 K3 전차는 스텔스 형상을 도입할 방침이다. 스텔스 기능은 적의 레이더파를 흡수하거나 반사되는 양을 줄여 탐지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체에 전파 흡수 기능이 있는 도료를 사용하고 포탑 등 돌출부를 최소화하는 설계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의 K3 전차의 목표. 지금까지 우리 군은 북한의 전면전 위협 대응에 주력하여 야지를 주 전장으로 하는 인력 집약적인 전략 전술을 위주로 교육 훈련을 해왔고 현재도 그러한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 지상전 전장은 네트워크 기반의 동시 통합전 양상으로 복합 무기체계가 유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인명 중시로 인한 전투 차량의 무인화 및 생존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장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전투는 효과 중심 작전 및 신속 기동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도시 지역의 발달로 시가전 및 대테러 작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래 전장은 다양한 불특정 위험 요소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전투 양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개념 미래 기동체계를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2030년 이후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차기 전차의 기대 사양은 아래에서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 차기 전차는 경량화, 무인화,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력 계통은 기존의 파워팩이 아닌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 채택이다. 전력을 주에너지로 사용하므로 엔진은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구동 계통은 구동 변속 조향 기능을 일체화한 일체형 전기식 구동장치 구성이다. 그리고 고전압 대전류의 전력을 짧은 시간에 발생, 제어하는 펄스 전력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기 유도탄, 요격 레이저 등 탑재 무장을 가동하고 전자기 장갑, 스마트 제독 장치 등의 활용이다. 추진 동력뿐 아니라 탑재 장비들에도 전력 소요가 많으므로 전원과 전력 제어 계통, 배터리, 펄스 전력 부분이 성능의 관건이다. 기존 궤도 차량의 현수장치가 아닌 궤도식과 차륜식을 겸용할 수 있는 지능형 현수장치 적용이다. 전기 구동 노면 감응 제어 방식의 능동 현수장치와 경량 고내 구성 복합재 휠과 고내 구탄성 고무재 유연 궤도를 조합한 스마트 휠궤도 변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 도로에서는 차륜으로, 야지나 산지, 도심지에서는 궤도로 변환하여 기동하는 방식의 채택이다. 주포는 기존의 화약을 쓰지 않고 막 10 이상의 고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전자기포 채택 가능성이다. 애들은 현재 전열화학포 형태의 전자기포를 연구개발 중인데 전차 등의 탑재를 위해서는 펄스 전원 장치의 소형화가 필수 선결요소일 것이다. 전차의 큰 위험 요소인 전차포탄,
대전차 로켓, 대전차 미사일뿐 아니라 박격포탄, 무인기 등도 요격할 수 있는 고출력 레이저포를 부무장으로 탑재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또한 네트워크 체계와 연동하여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표적 동시 타격 유도탄도 탑재한다. 기존 전차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요소들이 가장 많이 적용될 부분은 생존성 분야이다. 방어력의 핵심인 장갑제는 경량화된 모듈형 복합장갑을 채택할 것이 유력하며 적의 레이더 등 탐지수단을 이용하여 탐지하기 어렵도록 스텔스 체계 적용이다. 날개 안청 철갑과 같은 초고속 운동에너지탄의 경로를 교란하는 장치와 전차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대응미사일 또는 레이저로 요격하는 능동방어 시스템. 전자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대전차 미사일이나 운동에너지탄을 방어하는 전자기 장갑. 보병 휴대용 로켓의 관통력을 떨어뜨려 방어하는 그물망 전기장갑. 가변형 반응장갑 등의 적용이다. 또한 화생방 방호를 위하여 차량 표면에 전도성 절연성 물질을 코팅하고 순간 발열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화학 생물 작용제를 기화 또는 분해하는 스마트 자가 제독 장치도 구상 중이다. 전술 지휘 통제 자동화 체계를 기반으로 UAV, UGV, 무인 전투 차량, 미래 장갑 보병, 항공기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상 중이다. 다만 이 경우는 다른 구성 요소들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전장에서 적의 통신 교란 등 방해 요소도 대비한다. 승무원석과 승무원 헬멧에 최첨단 영상 장비를 구현하여 고해상도의 3D 외부 영상과 휴머노이드 기반의 고정밀 고효율 운용 통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승무원은 차체 밖으로 신체를 노출할 필요 없이 방호력이 보장된 차내에서 작전을 수행하므로 안전성 및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다. K3 전차로 가칭될 한국형 차기 전차의 차체 형상과 운용 개념은 그림과 같이 구현 준비 중이다. 앞에 체계들 외에도 차량 탑재형 무인기, 전장 네트워크 체계와 연동 가능한 드론과 360 상황 인식 관측 장치, 지뢰 급조 폭발물 탐지 및 파괴 장치 등 각종 미래형 전투 장비가 적용한다. 가칭 K3 전차의 구상안을 보고 저것이 과연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가 등의 의문을 제기하실 분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 군 당국은 이 차기 전차를 소유제기 예정이며 실제로 구체화되는 시기는 2030년 이후이다. 따라서 2020년대 안에 당장 전력화할 것도 아니고 K2 전차도 처음 소요 제기된 시기가 1992년이고 1차분 전력화까지 22년이 걸린 것을 보면 확정된 형상이 나오려면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미래 전장 및 병역 자원 부족 시기 등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이러한 신무기 체계를 구상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은 선택이다.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현 추세에서 군 전력 개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미래 전장에서 중요하게 될 전투 요소들을 생각하고 그에 대응 가능한 미래형 무기 체계를 연구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앞에서 언급한 K3 전차로 가칭될 한국형 차기 전차는 개념 연구 중이지만 우리 군이 미래 전장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구상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미래를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하므로 앞으로의 연구 개발을 기대해본다. 3. 단독 며칠 전부터 계엄 논의, 윤. 내란 공범 적시. 비상계엄이 사전에 계획됐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되기 며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 영장 청구서에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이현영 기자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며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을 논의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논의는 윤 대통령과 단둘이 있을 때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식 계엄 건의는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이뤄졌지만 사전에 윤 대통령과 계엄을 계획했다는 취지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에서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에 계엄 관련 임무를 미리 하달받았다고 말했는데 이보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사전 공모에 곽 전 사령관 등에게 지시를 하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제가 받은 임무가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6개였는데 그 6개에 대한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일요일 12월 1일 정도 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전 장관의 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김 전 장관에게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내란의 우두머리, 즉 수괴는 최종 지휘권자이자 결정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임을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형법 87조 1호에 따르면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2호.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또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적 내용이 다수 포함된 계엄 포고령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거라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이 또한 수두머리로 보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직접 적시하진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의원은 국회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전 장관이 주범인 것처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다 진행된 것처럼 질문했죠. 검사가 그렇게 질문했죠. 검찰은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이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하게 조사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